자, 3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음 그림은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나타낸 거다라고 했어요. 지금 위치, 이거 그래프를 잘 봐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얘는 위치고 이게 시간이에요, 지금. 그럼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시간에 따른 위치가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수직선에서 표현을 한번 해볼 거야. 이렇게. 자,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일단 여러분이 이건 알고 있어야 돼.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었냐면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속도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있을 텐데 그 접선의 기울기가 나타내는 게 속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게 접선의 기울기. 지금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1초일 때 속도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얘는 여기서 이렇게 잠깐 멈춰 있다가 반대로 움직였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그려볼 건데 지금 원점에서 출발했으니까 처음에 원점에서 딱 출발했다라고 할게요. 그럼 처음에 1초 동안은 위치가 점점 멀어지는 거지. 원점에서부터 양의 방향으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처음에 1초 동안 양의 방향으로 점점 멀어졌어. 그래서 여기가 딱 1초일 때 여기까지 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이거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1초일 때 잠깐 멈췄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 0으로 돌아가는 거죠. 위치가 0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1초일 때 다시 이렇게 가서 2초에서 다시 원점으로 오는 거야. 여기가 이제 2초까지 하는 그런 그 움직임이 되겠고, 다시 3초 동안 다시 어디로 가냐면 다시 오른쪽으로 가겠죠. 위치가 플러스 방향을 내가 오른쪽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3초까지는 좀 더 멀리 가는 거야. 네, 들어오세요. 1초일 때보다는 조금 멀리 가는 거야. 조금 멀리 갔다가 다시 4초일 때 여기를 딱 지나가고, 여기가 딱 4초가 될 때 딱 지나가고 5초가 될 때까지 5초 되는 순간 제일 멀리 떨어지는 거죠. 왼쪽에서 제일 멀리 떨어지는 게 이제 5초가 되는 거고, 다시 갔다가 이제 이렇게 다시 돌아오면서 6초 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이제 다시 이런 식으로 뭐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위치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지금 출발한 후에 원점을 3번 지나간다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여기 세 번째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 보이죠? 위치가 0이 되는 친구를 찾으면 돼요. 그래서 1번은 맞는 이야기. 그 다음에 출발한 지 3초 후에 속도는 최대가 된다. 자,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시간 위치 그래프이기 때문에 속도가 알려주는 거야. 속도는 기울기로 봐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3초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최대는 아니죠. 그럼 여기는 이제 뭐라고 그냥 대답해주면 되냐면, 만약에 이거를 뭔가 맞게 만들고 싶으면 뭐 0부터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 제일 멀리 떨어져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그러니까 속도가 최대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간 속도인지 시간 위치 그래프인지 여러분이 잘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출발 후 7초 동안 운동 방향이 5번 바뀐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처음에는 기울기가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뀌니까 여기서 한번 바뀌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음수로 되다가 양수로 바뀌니까 여기서 두 번째 바뀌고, 여기서 세 번째, 여기서 네 번째, 여기서 5번째 이렇게 바뀌는 거라서 5번 바뀌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초부터 5초까지는 처음 운동 방향. 그럼 처음에는 기울기가 양수니까 오른쪽으로 움직이다가 3초를 지나고 나서부터는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운동 방향 반대가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들어오세요. 출발한 지 3초 후의 속력은 출발한 지 4초 후의 속력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뭘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했냐면 기울기로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이기 때문에 기울기의 크기만 보면 돼요. 근데 기울기의 크기만 봤을 때는 얘는 0이고 얘는 뭔가 절대값으로 따지면 양수인 어떤 기울기를 가져갈 거니까. 실제로는 음수지만 속력은 절대값으로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4초의 속력보다 작은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다. 뭐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데 요러고 기반해서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번. 얘도 이제 시간, 위치 요런 그래프 여기 x 대신에 t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네요. 그랬을 때 옳은 것의 개수 t가 b일 때 속도는 0이다 아니죠. 이거 위치가 0인 거고 속도 기준으로 보면은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랑 또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뭔가 음수인 어떤 값을 가질 거다. 요 정도만 우리가 지금은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t가 c일 때 점 p는 운동 방향을 바꾼다. 요건 맞는 거죠. 왜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였다가 c를 기점으로 해서 양수로 지금 바뀌고 있으니까 니은은 맞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디귿 출발할 때 운동 방향과 A부터 B까지의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다. 왜냐하면 처음에 출발할 때는 기울기가 양수였는데 A부터 B까지는 기울기가 음수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고 있다. 디귿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을 0부터 B까지는 점 P의 속도는 A일 때 최대다. 이거 아니죠. 이거 위치가 지금 제일 원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게 A인 거고 속도는 A일 때가 최대다라는 게 아니라 뭐 여기나 여기 그 원점일 때나 B일 때나 이때가 최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들어오세요. 그래서 리을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0부터 D에서 C일 때 원점으로부터 제일 멀리 떨어져 있다. 요거 맞는 이야기죠. 왜냐면 얘는 지금 상황상 봤을 때 처음에 원점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 처음에 0에서 출발해서 2까지 한번 갔다가 다시 마이너스 3까지 갔다가 다시 뭐 원점으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쭉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0부터 D까지는 여기에서 딱 끝나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이 그러니까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거는 이제 0으로부터 제일 절대값이 제일 큰 거니까 그래서 그 C일 때 제일 멀리 떨어져 있다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미분이 끝났어요. 이렇게 하면 미분 단원이 전체적으로 다 끝나는 거고 이제는 우리가 적분이라는 거를 하게 됩니다. 적분. 그래서 한 4번 정도 앞으로 특강이 남았는데 이제 그 4번 안에 적분을 좀 빠르게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뭐 계산 빨리 하는 거나 아니면 뭐 넓이 공식이나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보긴 할 건데 이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부정적분 그래서 부정적분은 책 39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내용이 다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분이다 라는 걸 우리가 오늘 새로 정의를 할 거예요. 부정적분이다. 그래서 부정적분이라는 건 뭐냐면 함수 라지 fx의 도함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fx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이제 식으로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f'x는 그러니까 라지 fx를 미분하면 이게 된다는 얘기니까 라지 f'x는 fx다라는 관계를 만족하는 어떤 그 fx식이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라지 fx가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때 요 라지 fx를 뭐라고 할 거냐면 요 스몰 fx의 부정적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정적분을 구하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앞으로 부를 거냐면 적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게 적분하는 거예요. 적분. 그럼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원래는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이거를 미분해서 도함수를 구하는 게 지금까지는 우리가 했던 일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이 도함수를 가지고 원래 함수가 뭐였는지를 찾는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거꾸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분과 적분은 사실 약간 상반되는 개념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미분을 반대로 해주는 개념이 적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걸 이제 기호로 어떻게 쓸 거냐면 인테그랄이라고 부를 거예요. 앞으로 인테그랄 요 스몰 그러니까 원래 미분에서 나왔던 도함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적분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나중에 좀 뭐 헷갈리게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자, 인테그랄 먼저 쓰고 어떤 함수를 적분하고 싶어. 내가 이 함수를 적분할 거야. 그럼 이 함수를 적분할 건데 어떤 문자로 적분할 거냐면 x에 대한 문자로 적분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테그랄 fx dx라고 쓸 거고 이거를 이제 계산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라지 fx가 나와야 되는 거겠죠. 왜냐면 그 얘의 부정적분이라고 했고 그 부정적분을 구하는 게 적분한다라고 한 거잖아. 그래서 얘를 적분하면 얘가 나와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여기서 요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자,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fx는 2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다라고 칠게요. 그럼 여기서 라지 fx가 뭐가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우리 미분할 줄 아니까. 뭘 미분하면 이게 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일단 2x가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될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x제곱이 나와야 되겠죠. x제곱을 미분하면 2x가 되는 거니까. 우리 했던 거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자, 1이 나오려면 뭐를 미분하면 1이 나오냐면 x를 미분하면 1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사실 상수항은 미분하면 다 0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얘가 뭐 1이 될지 아니면 요 뒤에 상수항이 2가 될지 3이 될지 그거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아직 뭔지 모른다 이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적분을 했을 때는 상수항은 내가 아직 결정할 수가 없어. 그러면 상수항을 결정할 수 있는 건 어떤 힌트를 주었을 때 이 라지 fx 그러니까 얘의 부정적분을 완벽하게 구할 수 있는 거고 그 상수는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C라고 갖다 붙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부정적분을 구하게 되면 항상 이 적분 상수라는 게 생깁니다. 얘를 우리가 적분 상수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용어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내가 적분하고 싶은 함수 있죠? 얘를 뭐라고 그냥 부르냐면 P적분함수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적분 당하는 함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P적분함수라고 부를 거고요. 요 X를 뭐라고 할 거냐면 적분 변수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미적분 2를 가서 보면 이 적분 변수가 계속 달라집니다. 여기 있는 함수랑 여기 변수랑 달라. 그랬을 때 적분하는 것도 나중에는 배워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요렇게 가는 과정을 우리가 적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미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호가 사실 좀 낯설어서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 수도 있긴 한데 그냥 요 기호 자체가 얘를 x에 대해서 적분한다. 그냥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뒤로 넘어가 볼게요. 설명 뒤로. 그래서 이제 부정적분이랑 미분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적분이랑 적분이랑은 이제 어떤 관계, 아니, 미분이랑 어떤 관계가 있냐라고 보면 처음에 이렇게 인테그랄 써 있고, 자, 미분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잘 표현은 안 했는데, 미분한다라는 표현을 한번 살짝만 다시 볼게요. 자, 미분을 해. 그러면 우리가 y는 fx라는 함수를 미분할 때, 요 y를 x에 대해서 미분할 때 y 프라임이라고 적었었죠. 얘를 미분하는 거예요, 지금. 미분한다. 그리고 이렇게 fx처럼 돼 있으면 얘는 그냥 f 프라임 x다라고 이렇게 적자라고 했었죠. 근데 이런 표현 말고 또 다른 표현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건 어떤 표현이냐면 y에 대한 식을 x로 미분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미분이라는 건 아까 적분은 요 인테그랄이랑 dx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미분이라는 친구는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얘를 미분할 건데 x로 미분할 거라서 요렇게 쓸 겁니다. 그럼 요렇게 쓰는 기호 자체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얘는 요 뒤에 있는 친구를 x로 미분하겠다 요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근데 이거 분수처럼 쓰기는 하는데 읽을 때는 dx분의 d라고 읽는 게 아니라 ddx라고 읽을 거예요. ddx. 그래서 d, dx, y 이렇게 하면은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만약에 하나 더 써볼게. 지금 이거를 표현하는 거니까 y 대신에 그럼 뭐를 써도 되는 거냐면 fx를 써도 되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fx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싶다 그러면은 식으로 요렇게 써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예요. 요런 식으로. 그럼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fx를 x에 대해서 미분하겠다.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요런 기호가 있다라는 걸 알고 우리가 이제 거기 있는 식을 한번 볼 건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을 거냐면 인테그랄 하고 뭘 적분할 거냐면 자, 요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아마도 뭐 다르게 적혀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게 다 똑같은 의미라서.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뭐가 되는지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지금 순서대로 한번 볼게. d, dx, fx야. 그럼 이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으로 보면 뭐가 되는 거냐면 f 프라임 x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fx를 x에 대해서 미분한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f 프라임 x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식을 한 번만 다시 적어보면 그냥 단계적으로 적어보는 거예요. 인테그랄 f 프라임 x dx다 라고 적을 수가 있겠죠.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는 뭐라 하는 거냐면 요 f 프라임 x라는 친구를 적분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기호 자체가 이거잖아. 인테그랄이랑 dx가 같이 적혀 있으면 요 안에 있는 함수를 적분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적분이라는 거는 미분을 거꾸로 하는 개념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뭐를 미분했을 때 f 프라임 x가 나오는 걸까? 뭐를 미분했을 때 f 프라임 x가 나오는 걸까? 그러면 당연히 fx를 미분하면 f 프라임 x가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적분하면 얘가 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 적분 상수가 뭔지 모르니까 적분 상수를 붙여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미분이랑 적분의 순서를 나타내는 건데 얘는 지금 처음에 뭐를 하고 뭐를 한 거냐면 fx라는 함수를 미분한 다음에 적분을 한 거예요. 그럼 미분하고 적분을 하면 적분 상수가 뒤에 붙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어떤 상황도 있을 수가 있냐면 처음에 적분을 먼저 하고 요 적분한 함수를 뭐를 하겠다는 거냐면 미분을 하겠다는 거예요. 적분한 함수를 미분하는 거야. 그럼 순서가 이게 먼저잖아. 그래서 얘를 먼저 할 건데 얘를 적분한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라지 fx라고 많이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라지 fx 됐다가
얘도 적분한 거니까 부정적분이니까 적분 상수까지 붙여줘야 돼. 그래서 이것도 순서대로 적어보면 d dx 가로치고 라지 fx 플러스 c 요렇게 한번 들어가겠죠. 요렇게 갔다가 얘를 이제 뭐 하자 이렇게 되는 거냐면 미분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를 미분해. 그러면 얘를 미분했을 때는 뭐가 나와야 되는 거냐면 요거 스몰 fx가 다시 나와야 되는 거고 상수는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fx만 나와요. 그러면 얘는 지금 뭐를 하고 뭐를 한 거였냐면 적분을 먼저 하고 미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데 미분하고 적분하면 마지막에 적분을 했기 때문에 적분 상수가 이렇게 달라붙을 건데 적분을 하고 미분을 하면 적분 상수도 미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는 0으로 바뀔 거라서 그냥 요 안에 있는 거 그대로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미분이랑 적분을 할 때 그 두 개를 동시에 진행하는 일이 있으면 그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쭉 설명하고 갈게요, 그냥.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그러니까 미분을 해야 되는 함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다항함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다항함수를 적분하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x의 n승의 부정적분. 자, 그럼 기호로 어떻게 써야 되는 거냐면 인테그랄 x의 n승 dx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 뭐를 미분했을 때 이 x의 n승이라는 걸 우리가 얻어낼 수 있을까? 그럼 생각해보자. 우리가 미분할 때는 뭐 차수가 있었으면 그 차수가 하나 줄어들었었잖아. 1씩 줄어들었었단 말이야.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적분을 할 때는 차수가 하나 커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적분하면 일단 x의 n 플러스 1승이 무조건 나와요. 나오게 돼 있어. 근데 잘 생각해보자. 얘를 미분을 그냥 하면 뭐가 앞으로 튀어나가냐면 n 플러스 1이 앞으로 튀어나가죠. 그래서 n 플러스 1 곱하기 x의 n승이 되는 건데 지금 여기는 얘만 남아있잖아. 그럼 요 앞에 뭐가 있어서 얘가 된 거냐면 분모에 n 플러스 1분의 1을 얘가 곱해져 있었기 때문에 얘가 미분했을 때 n 플러스 1이 앞으로 나오면 약분이 되고 1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의 부정적분은 이런 식으로 된다. 그리고 여기다가 적분상수 C만 붙여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거 좀 지울게. 요 미분적분 순서.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 뒷장을 넘겨보면 또 뭐를 알 수가 있냐면 적분을 할 때 이게 미분 반대로 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럼 미분할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배웠었냐면 나눠서 미분을 하든 그냥 합쳐서 한 번에 미분을 하든 상관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됐었잖아. 적분도 마찬가지예요. 적분도 따로따로 적분을 하던지 합쳐서 적분을 하던지 결과는 어차피 똑같이 나올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미분 반대로 하는 개념이라서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빼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곱하기는 안 돼. 곱하기는 안 돼요. 그래서 곱하기 빼고는 다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여기에 하나 더 붙이면 상수 붙은 거. 자, 상수 붙은 거 적분하면 상수는 미분할 때도 그냥 앞으로 빼서 미분해도 됐었단 말이야. 그래서 얘도 적분도 그냥 앞으로 빼서 그냥 적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 알았으니까 오늘 할 거 다 한 거예요. 오늘 설명할 거는 다 설명한 거고요. 생각보다 부정적분은 여러분 실제로 시험 문제에 얘만 단독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이 부정적분 자체가 그냥 하는 것만 알려주는 이런 상황이고, 마틴이 갔네? 하는 것만 알려주는 상황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뭐 그냥 그 아까 미분적분 그 관계만 조금 잘 기억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습을 몇 개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연습을 좀 해보면 3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이 지금 처음 기호를 봤기 때문에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냥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할 거예요. 자, 함수 fx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얘는 일단 그냥 두고요. 얘부터 한번 분석을 해볼 거야. 자, 이 친구는 얘를 xfx라는 친구를 적분을 하고 미분을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아까 뭐라 그랬었냐면 적분을 하고 미분을 하면 얘랑 결과값이 똑같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얘가 적분이 한번 됐다가 미분이 되면 이 함수 그대로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라지 fx 같은 경우에는 xfx다라고 정리가 되는 거고,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요 xfx라는 함수를 미분을 먼저 하는 거야. 그럼 미분을 했다가 적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gx 같은 친구 같은 경우에는 xfx가 되는 건 맞는데 여기에 마지막에 적분을 했으니까 적분 상수가 붙어줘야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G1이 3이다 라는 거, 이거 왜 준 거냐면, 자, 잘 보세요. 얘를 왜 준 거냐면 얘는 적분 상수 때문에 준 거야. 왜냐면 이게 없으면, 요런 힌트가 없으면 적분 상수를 우리가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이 적분 상수 구하라고 준 거고, 그래서 G1 같은 경우에는 F1 플러스 C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라서 여기 F1 계산해 주면은 2가 되겠죠. 그래서 2 플러스 C가 3이기 때문에 적분 상수는 1이 되면서 요 라지 gx라는 친구가 xfx 플러스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1이랑 g-1을 계산을 해보면 f-1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f-1이랑 똑같은데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6이 나오니까 얘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g-1 같은 경우에도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6 플러스 1 이렇게 되면서 마이너스 5가 될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은 2번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밑에 조금 복잡하게 생기긴 했지만 40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40번. 자, fx가 뭔가 조금 이상하게 생기긴 했지만 그냥 둘게요. 이거 어차피 적분하면 조금 편하게 적분이 될 거라서. 그 다음에 얘부터 한번 구성을 한번 볼 건데, 처음에 여기 지금 제일 안쪽에 있는 친구가 얘인데 얘를 먼저 뭐 하겠다는 거냐면 미분을 먼저 해요. 그 다음에 적분을 하고 다시 미분을 하고 적분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미분하고 적분하면 원래 적분 상수가 뭔가 달라붙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딱 여기까지 처음 적분까지만 딱 해보면 얘는 fx 플러스 c라고 뭔가 나올 거예요. 적분 상수가 뭔가 나오긴 할 거야. 근데 그거를 또 미분을 하니까 다시 여기까지 만약에 적분한다라고 보면, 계산한다라고 보면 fx라고 그냥 나오는 거야. f'x라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얘를 미분을 한 거니까. 근데 다시 이걸 뭐 하겠다라고 했냐면 마지막에 적분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적분하면 fx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뭔가 적분 상수가 달라붙겠죠. 근데 여기서 엄밀히 따지면 여기 나오는 적분 상수랑 여기 나오는 적분 상수는 두 개 다른 거예요. 뭔지 몰라. 그러니까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구분을 하면 이런 식으로 구분은 해주기는 해야 돼. 원래 같으면. 정확하게 풀자고 하면. 근데 사실 여기서 나온 상수나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라지 fx라는 친구는 fx 플러스 c2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라지 f0이 0이라고 했으니까 라지 f0은
스몰 f0 플러스 c2가 되고 이 스몰 f0 같은 경우에 그냥 0이잖아. 그래서 요 c2라는 친구가 2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지 f1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다 1 다 넣으면 되겠죠. 그럼 1부터 10까지 다 더한 거에다가 2만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57이구나.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실제로 부정적분 계산을 하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것도 전혀 어렵지 않고요. 자, 이번에 적분을 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한 번씩 생각해 볼게. 뭘 미분해야 x세제곱이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4분의 1 x4제곱 뭐 이렇게 생각 바로 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 이런 단계를 거치면 사실 좀 편하긴 한데, 차수는 하나 커진다라고 했잖아. 차수 하나 커지고 나서 요 지수에 있는 친구의 역수가 곱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차수 하나 커지면 2인데, 그래서 x제곱인데 여기 앞에 원래 2가 써있죠? 근데 2를 역수를 취해서 앞에다 곱해주면 2분의 1이 되면서 2x를 적분한 게 x제곱이다.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을 적분하면 x, 그 다음에 여기 적분 상수 뭔가 달라붙겠죠. 아직은 뭔지 몰라요. 그 다음에 gx도 마찬가지. 그럼 이거 적분 그냥 바로 해보면은 여기가 4니까 역수 취하면 2분의 1 x 4제곱, 얘 적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인데, 여기도 얘랑 얘는 적분을 각각 한 거기 때문에 적분 상수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f0이랑 g0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랑 얘의 적분 상수는 같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둘 다 그냥 C라고만 쓰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F2랑 G를 빼자라고 했으니까 상수항은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F2는 4 더하기 4 더하기 2 하면 되니까 10 플러스 C. 그 다음에 G2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2 넣으면은 8, 2니까 8 플러스 C. 그래서 두 개를 빼면은 C는 없어지고 답은 2번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2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42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얘 따로 적분을 먼저 해도 괜찮지만, 우리가 적분 성질을 이용해서 얘를 먼저 전개를 할 건데, 전개를 하면은 x세제곱 플러스 27 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 여기는 x세제곱 마이너스 27 이렇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먼저 빼고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 fx는 인테그랄, 여기 보면 이제 숫자만 남아 54만 남고요. dx 이렇게 되는 거예요. 54라는 건 상수니까 뭐를 미분했을 때 54가 될까를 생각하면은 54 x라는 걸 미분하면 54가 되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f0이라는 거 자체가 적분 상수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54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f2를 넣으면 108 빼기 54니까 54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요것도 이제 그냥 뭔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적분하라는 이야기니까 43번이랑 44번 두 문제만 일단 또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적분을 해야 되는데 적분을 하면은 x를 2를 적분하면 x, 2x 적분하면 x제곱, 얘도 적분하면 x 3승이 되고 3이 앞으로 나가서 약분이 돼서 x 세제곱. 그래서 계속 이런 패턴으로 바뀔 거니까 x에 10승까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 적분 상수를 붙여줘야 되는데, 원래는 여기다가 1을 넣었을 때는 1이 10개가 이미 나왔으니까 이게 f1이 그냥
10 플러스 c가 되면서 이게 10이 된다라고 하는 건 c가 0이다 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f-1을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겠고, f-1 같은 경우에는 얘랑 이제 계속 부호가 바뀌면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0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44번.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잘 봐줘야 되는 친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사실 여러분이 미분을 많이 안 해봤을 거기 때문에 이게 잘 눈에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요걸 한번 잘 볼게요. 일단 F0이랑 G0은 같다. 뭐 이거는 그냥 가주시면 돼요. 네, 중요한 건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 요게 왜 중요하냐면 잘 생각해보면 요게 어떤 함수를 적분했을 때 요런 형태가 나오게끔 돼 있어. 우리가 뭐를 배웠었냐면 곱의 미분법이라는 걸 배웠는데 fx라는 걸 미분을 하면 얘 미분하고 얘 그대로 한번 써야 되겠죠. 곱의 미분법이니까. 그래서 fx가 한번 되고, 그 다음에 얘 그대로 쓰고 얘를 미분해야 되니까 f'(x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fx가 몇 차인지를 여러분이 아마도 세팅을 했을 거야. fx가 몇 차 정도 되면 될까? 뭐 3차 정도 되면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3차랑 미분하면 2차 뭐 이렇게 되고, 얘랑 곱하면 3차니까 3차 더하기 3차에서 이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안 해도 요 식의 관계를 알고 있으면 얘를 미분한 게 이거였잖아. 그죠? 그러면 거꾸로 얘를 적분하면 얘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의 요 전체 식을 각 변을 x에 대해서 적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원래는 써야 되냐면 fx 플러스 x f'(x) dx는 인테그랄 4x 세제곱 플러스 9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 dx다 라고 먼저 적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 의미 자체가 얘를 적분을 하겠다는 이야기고, 적분을 했을 때 나온 결과값을 방금 보여줬잖아. 그래서 얘는 적분하면 x, f,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서 하나만 할 건데 일단 봐봐. 여기도 적분 상수가 하나 들러붙겠죠? 하나 생겨야 돼. 적분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적분을 하면 x 4제곱 플러스 3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3x까지 이렇게 여러분이 적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했을 때 여기도 적분 상수가 하나 더 달라붙겠죠. 근데 얘도 상수고 얘도 상수니까 그냥 여기 있던 상수를 넘겨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를 그냥 새로운 어떤 적분 상수라고 잡아버려. 얘도 어차피 상수 빼기 상수인데 뭔진 모르잖아. 근데 여기다 넣어도 뭔가 값이 나올 거고 여기도 넣었을 때 뭔가 값이 나오겠죠? 그럼 그 값을 종합해가지고 그냥 적분 상수 하나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얘 따로 구할 필요 없이 그냥 한 방에 여기다가 어떤 적분 상수가 달라붙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변을 적분할 때는 한쪽은 그냥 그대로 적분하고 내가 구하고 싶은 식이 있으면 그냥 적분하고 얘는 이렇게 그냥 두면 돼요.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다항함수에다가 x를 곱한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제일 낮은 차수가 몇 차가 될 수밖에 없냐면 1차가 제일 낮은 차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상수항이 애초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조용히 사라지면 돼요. 그러면 fx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또 뭐 할 수가 있냐면 미분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 3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여기 G'X를 또 내가 구할 수가 있겠죠. 과정이 좀 복잡해요. 좀 길게 가는 거야. 그럼 G'X는 얘를 이항에서 정리를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또 뭐해? 또 적분해. 그래서 gx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6x고 여기 또 뭔가 적분상수 달라붙어야 되는 거예요. 적분상수는 항상 붙여줘야 돼. 부정적분 했을 때는. 근데 문제에서 처음에 f0이랑 g0이 같다라고 했고 지금 f0이 3이니까 여기도 상수항이 3이 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G2 마무리해주면 되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아마도 부정적분 문제가 나오면. 그럼 여러분은 이런 거를 좀 잘 봐놔야 돼. 뭐를 미분했을 때 얘가 될까를 한번 고민은 해보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풀어도 답이 안 나오는 건 아니야. 차수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연립을 몇 개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립 4개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개수 비교 4번을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를 여러분이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자 45번 한번 볼게요. 이것도 방금 했던 거랑 약간 유사한 방법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자, 어떤 방법으로 갈 거냐면 자, 잘 보세요. 이거 좀 중요한데 이것도 물론 방법이 2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아까 했던 그대로 차수랑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이거 그 미적분 할 때 설명했잖아요. 이거 우리가 딴 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함수를 구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제 거의 안 할 거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푸는 문제는 거의 없어. 미적분은. 아니, 물론 풀 수 있는데 이렇게 푸는 건 좀 지양하자라고 했었죠. 이거는 좀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방법 말고 얘를 어떻게 풀어볼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배운 게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뭐를 배웠냐면 미분이라는 걸 배웠죠. 사실 미분이라는 게 문제 풀 때 굉장히 편한 툴 중에서 하나인데 여기를 미분해. 왜냐면 다항함수 스몰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하자 그랬으니까 오늘 배운 정의에 맞춰서 보면 얘를 미분하면 이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에 있는 양변을 뭘로 미분하겠다는 거냐면 x로 미분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x로 미분하겠다. 그러면 요 왼쪽에 있는 식을 미분하면 스몰 fx가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는 고배미분법 써야 된다라고 아까 방금 배웠었죠. 방금 진짜 아까 문제에서 했던 거니까 fx 더하기 x f'x 얘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15 x 제곱 요거 미분하면 플러스 8x 까지 일단 적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가 막히게 뭐가 딱 등장하냐면 이 fx가 날아간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나머지 친구들 넘겨서 정리해보면 x f'x라는 친구는 15x 제곱 마이너스 8x가 돼요. 그럼 미분을 하면 깔끔한 이유가 뭐냐면 미분을 하면 적분상수 같은 게 없어.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애초에 뭔가 문제 풀다가 막히면 그냥 일단 미분 한번 해봐.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생각보다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 그냥 식만 정리하면 되니까 x로 나눠주면 f'x는 15x 마이너스 8 요렇게 됐다가 다시 이걸 이제 우리는 적분할 수 있다 이거야. 요거를 적분을 하면 이제 진짜 온전한 fx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 지금 개수가 15니까 2로 안 나눠져서 2분의 15 x제곱 마이너스 8x 그 다음에 f2가 8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2를 넣었을 때 8이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적분상수 c를 붙여주면 f2는
30 마이너스 16 플러스 C 이게 8이 돼야 되는 거니까 C는 마이너스 6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F 마이너스 1 계산을 해주면 2분의 15 플러스 8 마이너스 6 하면은 5번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문제 또 한번 연습하는 거니까 연습 한번 해보세요. 볼게요. 46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고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얘는 식이 약간 이상하게 생겼지만 아까 뭐였어? 이거 적분하고 미분을 하면 요 안에 있는 피적분 함수만 그대로 나오는 거였고 여기는 고배미분법 해주는 거고 여기는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넘기고 정리를 하면 f'x는 6x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래서 적분을 하면 3x제곱 마이너스 2x 여기 적분 상수 알려줬죠? 플러스 2다. 그래서 f1은 3이다.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47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게 우리가 그 앞 단원에서 배웠던 거 중에서 요거 근처럼 나와 있을 때 인수정리로 식을 쓰자라고 했던 거 기억이 나죠?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최고차항 계수가 2인 3차 함수라고 했어. 그러면 fx는 일단 시작은 2x 세제곱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미분을 한 결과가 마이너스 1이랑 3에서 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미분한 함수가 2차로 시작하는 건 우리가 2차다라는 건 알 수가 있잖아. 3차를 미분하면 2차가 되니까. 근데 근이 뭐랑 뭐였냐면 마이너스 1이랑 3이에요. 왜냐면 0이 나오는 애가 마이너스 1이랑 3이니까. 그럼 얘는 x 플러스 1이랑 x 마이너스 3을 인수로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요거 미분을 했을 때 나오는 최고차항의 개수는 6까지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2x 세제곱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를 구할 수가 있냐면 극대가 20이라 그랬어. 그럼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여기가 지금 극대예요. 이거 지금 사실 우리는 이거 안 구해도 구할 수 있어야 돼. 안 구해도 구할 수 있어야 돼. 왜냐면 극대극소 차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거 식을 안 구해도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식 구해서 한번 구해보세요 이렇게 된 건데 일단은 안 하고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잘 복습을 해보면 마이너스 1이랑 3인데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3차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3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극대극소 차를 이용을 해야 되니까 2분의 최고차항 계수 2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극대랑 극소 차가 지금 4니까 4의 세제곱하면 64 차이가 나야 돼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44가 나오는 게 이제 맞는데 요렇게 하지 말고 요렇게 안 하면 요걸 몰랐어 나 까먹었어. 까먹을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얘를 적분을 해요. 자, 근데 잘 봐 얘들아. 이거 중요한 건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미분을 할 때는 고배미분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 고배미분법을 하면 인수분해되어 있는 식도 미분이 가능했어. 이게 미분이 가능했는데 적분은 그게 안 돼요. 적분은 고배적분법이라는 게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수분해되어 있는 식을 내가 적분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뭔가 공식화해서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인수분해되어 있는 식을 적분하고 싶으면 진짜 다 전개를 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적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고배미분법은 가능해. 근데 뭐는 안 된다? 인수분해되어 있는 식을 바로 적분하는 건 안 돼요. 인수분해된 식은 무조건 전개 후 적분하는 거예요.
아무리 함수가 복잡해도 그냥 전개를 하고 적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 잘 기억해주고, 얘는 fx가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18x 그 다음에 뭐를 넣을 거냐면 마이너스 1일 때, 극대가 마이너스 1일 때고 그게 20이 된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원래 적분 상수가 생겼을 텐데 이 적분 상수를 f-1이 20이다라는 걸 통해서 구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3을 집어넣으면 결과가 마이너스 44가 나올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봐봐, 이 과정을 생략하고 우리가 앞 단원에서 배웠던 걸 쓰면 바로 답을 구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런 건 생각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밑에 문제 하나만 풀고 쉬었다 할게요. 밑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48번 도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대요. 그럼 도함수 그래프가 일단 최고참 개수는 뭔지 모르니까 약간 칸 비워놓고 x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fx의 최고참 개수를 우리가 a라고 놓고 푼다라고 보면 극대값이랑 극소값의 차이를 지금 알려준 거기 때문에 32라는 친구를 우리가 공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2분의 최고참 개수의 절대값 하고 여기 보면 도함수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여기가 극대, 여기가 극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극대랑 극소의 x좌표 차이가 4가 되면서 4의 세제곱, 그러면 a라는 친구는 1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fx의 최고참 개수가 1이니까 미분을 하면 3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f 이거 전개하면은 3x 제곱 플러스 12x고, 요거 fx 구해보면은 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하고 적분 상수가 붙어야 될 텐데 극소값이라고 하는 게 0일 때 0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0으로 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f1 값은 7이구나,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